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로 넣는데 좀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찾아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한 번을 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조금 마음을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씨로서 이 세상에 나신 이곳에 함께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김종갑 대표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아름다운 대륙에 대한 한민족의 얼을 온 한국과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진정으로 한민족의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두 나라 형태로서 어려워진 이 시점에 우리 김종갑 총재님의 귀하고 복된 은총에 국가 중흥 강연회와 대한민국 국호를 일으키는 진정한 환박도 받고맞고 환한 수정럭지 맑은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빛으로 나타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광명으로 나타났던 석가제전과 우리나라 한민족은 환이라고 하는 밝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멋스러운 새로운 세계를 오늘날 보고 이때 진정한 아름다운 대륙과 평화 대륙 한반도를 유시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자녀들 사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인식이 새로워져서 전 한국과 전 민족과 전 세계와 전 우주와 하늘 높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시받은 김종갑 총재님의 영혼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대통령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애쓰시는 진정한 자유대한의 자유평화의 자유세계를 위한 뜻과 일치가 되어서 김종갑 총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며 새롭게 한미일 새롭게 평화로서 오늘날까지 있게 했던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던 김종갑 총재님과 새롭게 남북한 문제와 전 세계 문제를 새롭게 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성자 간디는 그가 말하기를 공부하자, 일하자, 꿈을 꾸자. 오늘의 우리들의 모임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꾸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을 주선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나고 이제 꿈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이 이상해졌다. 나라가 이상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날씨도 이상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미래의 지향적인 사고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기는 자의 삶을,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 모임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 같은 요셉 같은 그러한 꿈을 꾸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리고 이민족이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경제를 살리고 정체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될지를 지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서울 종로 상가 대림상가 가정연합 삼청에서 창립 준비 대회 및 개최 가정연합 도강당에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2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기구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종합일기가 소공원에서 핵 강국 선언 대회 및 핵 보유 한미일 동맹 세계 최강국의 금지를 갖자고 했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문제, 대의 변제 해법,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해결 촉구를 했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 지역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단체 300명과 거의 700명이 참석하여 대의를 했습니다. 22년 12월 제2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윤상현 주최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기구 주관으로 한일 갈등 해결 및 세계 평화 실현,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국가유공자 국민 추대 촉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핵무기 사용 금지 촉구 대회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62 명동교회 5층에서 41차 세미나 개최, 남북 긴장 해소와 동북 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유엔 본부 유치 추진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2023년 6월 2일 서울 중구 소공로 62 명동교회 5층에서 46차 세미나 및 징용 문제 해결 한미 일일권법 제정 추진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소공로 62 명동교회에서 75차 한국기독교 해강 강당에서 76차 정기 세미나 결신 특별 강연회로 나라 살리는 심평평책 주제로 김종각 총재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종로호가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김종각 총재 국권 대시장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7월 20일 강제징용 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유엔 보고 유치 주제로 국가 전문 강연회를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한국민당 부산 강령시당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김병용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한국민당 중앙당 대표
한미일동맹 국민운동본부 김종갑 총재님과 기민 여러분 모시고 서울시당 근교당원과 멀리 특히 부산 영남 제주인에서 단체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 길에 오시며 수고가 많았고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하기 되기 소망하면서 이미 대표된 인쇄물 여러분 디링들을 참고하시면서 대표된 인쇄물 보시면서 우리 주장 낭독에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장 낭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인쇄물 보시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한국민당 공약이기도 하고 한미일인권법 개정 추진위원회의 촉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하나, 남아 도는 식량으로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키자. 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1560만 한국 국민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총장님께서 국가중앙위에 윤석열 대통령 드릴 때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국가 위생을 높이자. 다섯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난장판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뜻입니다. 여섯째, 대한제로 국가를 회복하여 일등 국가를 만들자. 일곱,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을 모신 한국의 유엔 본부를 유치하자. 여덟째, 6.25 전쟁 때 희생한 유엔군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자. 아홉째, 일제 치하 독립운동가들 모든 사법 행보 기록을 삭제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으로 사면 복권시켜야 한다. 열, 아세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국, 미국, 일본은 한미일 인권법을 개정하라. 열하나,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 이거 좀 착오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을 만들 준비로 북핵 위협에 대비하자. 열둘, 자유민주주의 훼손시키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즉각 구속하자. 열세, 분단 대한민국 복구를 위하여 일본은 충분한 보상을 하라. 2024년 7월 20일 대한국민당 한미일인권법 제정 추진위원회 부총재 김택룡 이사입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이 정치나 어떤 환경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또 이 경제를 살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한마음 돼서 뛰고 계신 것이 눈빛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종갑 총재님은 정말 평생을 우리 나라를 건설하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그 인생을 거셨다고 감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그냥 나라를 위해서만 사신 것을 누구라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존경하는 우리 김종갑 총재님과 하나 되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의 주장이라고 발표해주신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런가? 지금의 이 시대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잔치를 한다고 해도 잔치하는가 보다. 누가 모인다고 하면 모이면 하는가 보다. 특히 젊은이들은 감각뿐만 아니고 무관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그겁니다.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선지자 같은 분들이 살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도 모이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 되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선각자가 아닌가, 또 선지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을 받고 이런 귀한 자리 초청해 주신 우리 총재님과 또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또 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시절 시선의 때에 맞추어서 대한국민당 대표이사 김종각 의원과 그이야 당로 당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중흥 강년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잘잘못을 한번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현 대통령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냐? 글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때 처갓집의 치부 기타 등등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인가요? 그건 결혼하기 전의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2년 남짓 국가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 전 세계를 내집같이 쫓아다닌 정말 일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아마추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자체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알고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것 아닙니까? 초창기 아마추어로서의 실수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일을 현재 야당이 신소봉대하여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할 일이 없습니까? 국가기관 산업이 국가기관, 원자력, 그 다음 방위산업.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면서 휴전 상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렇게 의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가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제일 중요한 일을 잘하고 계신 대통령을 비리 부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야당 대표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의 사소한 부분을 건드리고 침소봉대하는 방법에 웃음만 나옵니다. 이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현재 야당이 저 살길만 찾기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서야 지금 관악파에서 대규모 원전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전 수주는 1, 2억이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아이고 기원하면은 20조, 50조, 100조 그것이 좋은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야당이 안대해서 될 일입니까?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국민을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4분 5를 만들어갖고 무슨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받들지는 못할 망정 조그만 옥의 기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통령을 국민 앞에 욕을 보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설치는 야당 국회의원 192명 정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4월 10일 이번 총선에 어떻게 해서 그 192명이나 당선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당도 출마를 했습니다만 300명 중에서 192명이나 당선시켜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현재 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다소 들지 않는다고 하여 마지막 방법이 탄핵이라는 말을 꺼냈어야 되겠습니까?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내세우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대한국민당처럼 조국으로 똘똘 뭉쳐 조국의 영광된 암단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정말 이러한 점에서는 김종갑 의원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 마음 속에 있는 일부를 읊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부터 골수 우파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주역이에요.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자간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선배입니다. 그러고 우리 당사자들, 저는 원래 60돌입니다. 아직 핏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제 후배들 정말 이 정신 차려갖고 잘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참 그래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한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기독교 K성지 총회장 이용일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이렇게를 오시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충북 진천에 저희는 아래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41만 5천 평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지금 세계 기독교 K성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지들이 이곳저곳에서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캔슬되는 바람에 성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북과 중흥 강연회를 주최하신 우리 김종갑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강연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인 것을 여기 와서 다시 실감을 합니다. 무더위도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고 또 미래의 대한민국의 후보를 열기 위한 이 모임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단체로 모임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우리 총재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것을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서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전개를 하면서 DMZ 평화연대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DMZ는 아시죠? 휴전선이 있고 DMZ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DMZ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DMZ가 금년도 만들어진 지 작년도가 5일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했고요. 금년도는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 DMZ 지역의 전망대, 통일 전망대를 고성도 갔다 오고 철원도 갔다 오고 또 모두산 전망대, 지난번은 도라산 전망대를 다녀오면서 DMZ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원을 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주 희귀한 동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면서 이제 이 지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보물과 같은 땅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를 쭉 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세계의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겠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DMZ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순례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냥 어떤 강당 안에서 교육이 아니라 순례하면서 힐링하면서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요충지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 시대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동서로의 통일이 될 때 인간의 힘으로 이제 통일을 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콜부드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웃 나라에 회담을 위해서 갔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에 성큼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총재님께서 오늘 큰 주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본부를 유치한 것이 좋겠다. 좋겠죠? 네. 지금 유엔 본부는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 본부가 뉴욕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 제2 유엔 사무국이 만들어집니다. 194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디 만들어졌습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기 제3 유엔 사무국이 유치가 되어지면서 사무국이 하나 들어오면 조금만 건물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국제 도시로 부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4유엔 본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4유엔 본부는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라고 하는 지역에 제4유엔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국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유엔에 갱신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들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어디 중국과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안건이 유엔에 상정된다 할지라도 다 캔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벌이는 주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이 태생적인 한계를 이제 완전히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유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위치를 하게 되어지면은 남북한의 평화의 통일의 길이 열리고 영원 구금토록 대한민국이 평화의 랜드마크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갱신의 핵심 내용이 정치인들만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유엔에 들어가야 될까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이 종교인의 마크를 달고 유엔에 대사로 가든지 또 외교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치적인 분야의 대사들과 종교적 측면의 대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세계적인 평화를 논하게 될 때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그래도 화합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공유를 해 나가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화합하고 통일하면서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유엔 본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지역을 다 보니까요 유엔 본부가 들어설 자리가 하나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파주에 위치하고 있는 장단단도 아십니까? 장단단도는 콩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 땅이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우리가 즉 유엔 본부를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정각 우리 총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공사 탐험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라당 수질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울특별 대한국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종각 총재님을 옆에서 국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내가 한 일이 의미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멘이다 이한 몸줄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간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를 파는 강주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믿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즐거움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없이 다녔지만 지나간 세월 어리던 주님 앞에 아뢰니라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에 사며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나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행동할 것인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가는 길을 함께 가자. 내 마음은 그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서 만나서 80원을 해도 80원을 한번 해보자.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를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앉도록 해주시고, 딴소리 하지 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야, 우리가 일본하고 상대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생각해갖고 쪼생진이라고 한국 사람이 그랬어. 멸시를 했어, 한국 사람. 가도 싸워도 대여섯 명씩 대들어갖고선 묵상을 만들어요, 저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을.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옆에 가면 꼼짝 못하고 지나가요. 기가 죽어갖고 간단 말이야, 기가. 왜? 무기도 줄들보름 낫고, 돈도 줄들보름 나. 그리고 차림새도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차림새도 그렇게 패션인가 그것도 세계 제일이야. 노래도 세계 제일이야,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은 기가 죽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기가 죽었을 망정 해결할 건 하고 우리 동맹을 맺더라도 하자. 그 얘기야. 네? 여러분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을 줬는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맨날 그냥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돈 줍니까? 자, 내가 계산을 해봤어. 1875년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그게 하니까 천조가 돈 쓰게 우리나라가 천조가 그 다음에 청일전쟁 또 러시아전쟁 노일전쟁 그것도 얼마나 썼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통계를 내본 일이 있어요? 나는 밤낮으로 앉아서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 대접했고 얼마나 또 내 말을 하려면 하자가 잡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자가 잡힐 수가 없어. 일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본에 가서 강연할 적에 20만원, 25만원인가 가지고 왔어. 근데 일본 한 장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일본에 가서. 이놈들한테 내가 돈을 써? 내가 초청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감사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케네디를 얘기하라, 케네디. 케네디를 물어봐라. 내 감사료가 얼마인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3만원. 얼마나 10대 1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 나는. 3만원이야. 그 돈을 내가 받았어. 그거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나쁜 나라냐,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기양광할 때에 전라도 아니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몽땅 일본은 죄수의 나라라고 그랬어. 죄인들만 사는 나라야. 악마들만 사는 나라야,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갖고 저희들이 왕노릇 하니까 꼼짝없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 의인이 하나 있어. 의인이. 누구냐? 하나그룹의 그 김소영의 아버지야. 김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본 놈들 까부르니까 한 대여섯 명이 대금인데 한 번 쳐가지고 나가 떨어져버렸어, 나. 그리고 일본에서 근무를 하는데 화약 공장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한국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한 것이 지금의 김수면이의 한국화약국을 알고 있는 뭐냐, 파무시의 산업체의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 많이 번단 말이지.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이 두드러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야. 자,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가 달랄 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 또 인간이니까 같은 동맹국가가 되자.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 민간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만들어보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래.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윤석열이가 해.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너는 김종관이가 해야 되겠다. 왜? 발언권 있잖아. 발언권. 윤석열이도 나 한 멤버고 김종관이도 한 멤버야. 삼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니까 대단한 거 있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여러분들도 윤석열이가 같은 사람이 되고 나도 같은 사람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이 얼마냐? 5억 3천만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셋이 합하면 5억 3천만 원이야. 3천만 명이야. 네? 그 숫자에 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활동하지만 나는 민간 차원의 5억 3천만의 대표야,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대답을 해야. 그 많은 돈을 우리가 희생하고 그 많은 사람 1,000만 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한테 당한 거야. 우리 저기 부총재님은 그 노무자들, 노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찾아낸 거야. 어디서? 조선 총독에 계보가 있어. 뭐죠? 주보 같은 거. 신문.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800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800만 원이 나오지만은 그때에 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윤석열이나 기시다나 바이든이 하는 거는 그때 인구가 얼마냐? 1938년 총독원 영내될 때에 그때에 인구가 38년에 1,560만 명이야. 네? 그러면 뭐냐? 왜 1,560만 명으로 했느냐? 너희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있냐? 다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씨도 개명하고 몽땅 일본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일본 사람이 됐으면 목숨까지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생명까지도. 그거 내놔라 이거야. 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일본 사람한테. 이런 쪽은 박수 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 뺏어가고 나라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생명까지 뺏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까지 뺏어간 것이 성신구모고 다 뺏어가 버린 거야.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뼈만 있고 생명만 있지 이름도 없지 글자도 못 쓰게 했지. 국적도 없어. 일본으로 돼 있지. 목사들이라고 해서 목숨을 바쳐갖고 일본하고 대항해 가서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친일파라고 그러지만 친일파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70만 한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몽땅. 왜? 최남선이가 그랬잖아. 3.1 독립선언을 썼는데 당신은 주범이야. 일본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금을 걸었는데 최고대는 무조건 하고 총살시켜라. 그런데 최남선이 만나보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이지 정치 아닌 사람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이거야. 최남선이가. 아이 저런 병신이 또 있나 하고 일본 사람이 돌아섰어. 그래서 사살을 안 당한 거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조선 사람 전체가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뭔 애착심이 있어서 장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친일파란 말이야. 우리나라 친일파 없어요. 알겠어요? 왜? 목숨 살자고 그래갖고서 가서 자기 변명을 한 것을 왜 친일파가 되는가? 안 돼요, 원래. 나도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가 형사라고 그런다고도 살려.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이제는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뺏어온 거 아닌 대가를 내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없는 건 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절대로 국가는 필요하다. 목숨보다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만이 조국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는 수라고 힘껏 쳐세요. 그래야지.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이 양반이 얼마나 고심했느냐 하면은, 이게 나라를 다 조각을 해갖고 말이야. 반 조각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 아르헨티나다가 땅을 사고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저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땅 사는 건 헛되기가 됐어. 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한에 관계되는 게 뭐냐. 땅굴로 들어가는 땅. 지하. 네? 대륙봉이라고 하죠. 대륙봉에 연결되어 있는 땅이 뭐냐면 칠광구라는 게 나왔어. 땅속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중동보다 더 많이 나와. 그 속에 잠겨져 있는 거야. 그걸 선언한 거야. 일본도 몰라. 중국도 몰라. 그 시간에. 박정희만 아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국 땅에 남한 땅에 반에서 반보다 더 커. 전 세계에서 그만한 수가 나오는 데가 없어. 한국이 최고야. 이걸 선포했습니다. 이번에서 욕심이 꽉 차요. 나오는 거야 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 조그만 소원도 풀어줬구나 국민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혔는지 몰라. 용기를 줬잖아. 왜 지금 이거 정당놈들이 말이야 나와서 요당이나 보수라고 그러고서 싸움떡이나 허간적이냐 안에서 저놈들이 무슨 대표야. 나는 저렇게 저질스러운 걸 난 처음 봤어. 내가 정치를 50년 이상을 했는데 저렇게 못난 놈은 난 처음 봤어. 나정원인가 하고 원희룡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한동훈이 야 이번에 심판을 하게끔 됐다고 말이야. 얼마나 못난 놈들인지 몰라. 저걸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저 재명이가 그러면 말이야. 재진님이 또 어떻게 내가서 또 당대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근데 용납이 안 가는 거야, 머릿속에. 네? 안중근 의사가 다시 나타난다면 저는 좀 쏴주겠을 거야. 근데 안중근 의사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획실장을 했어. 안중근 의사 그 단체에, 승모에. 그러니까 내가 안중근의 피가 흐를지도 몰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줘야 돼. 무조건 하고. 그래야지 돼. 그리고 윤석열이도 이왕이 깡패 같은 스타일이니까 한번 해보려면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일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게 행동이 없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무슨 놈은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없으면 쌀포탈이 가지고 와서 생기는 거야.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 거 없어. 한국에 정치인들도 없어. 그놈이야 다. 우리 김천식 선생은 내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야. 가만히 보니까. 바른 말 용서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경려사가 없더니 왜 정치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 하여간 자기 소원이 이제 급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제가 얘기할 때에는 꼭 그렇게 해요. 체념은 일단은 한국당에서 잠잠하자. 체념이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로 나서갖고 이 말도 입도 들고 해줬으면 그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되겠죠? 나라 망하는 일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일적으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안 죽을 의사가 다 돼야 돼. 한 사람도 따지고 없이. 그러면 나하고 동지가 될 수가 있어.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몇 천억씩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의 당사자가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어떻게 여러분들만 그렇게 나타나갖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냐 이거야. 나는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 저 양반이 지금 90이 넘어서 벌써 넘어서. 그런데도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이 진영관 사람들 그거 좀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냥 반나서 전화해. 내가 꼼짝없이 당해. 그렇게 해도 기분이 좋지. 나는 야 이렇게 의인이 또 하나 있구나. 의인이 없는 줄 알았거든 내 대한민국 땅에. 그래서 내가 활보를 치고 다녔는데 아니야 한 사람은 살아있다. 그걸 내가 생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총재님 김부총재님하고 함께 하는 일에 목숨 맞춰 일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합시다. 뭔가를 후손들에게 하나를 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가셨구나. 이렇게 하는 아까 유엔 본부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비종교인 쪽에 문설명 선생을 만났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 유엔 본부가 지금 하는 일이 약하다. 그러니까 큰 걸 만들자. 유엔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런 소리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오본부를 만들지. 아니 미친놈들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야. 네? 그 유엔 본부를 뜯어고쳐갖고 큰 걸 만들자고 그러는 양반이 무슨 명선생인데 그 양반의 뜻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 내가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때도 내가 유엔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합당하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와서 유엔군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유엔을 만든 다음에 세계 역사상 한국 땅에 유엔 본부를 만드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싹 죽었습니다. 얼마나? 15만 1,000명이야. 15만 1,000명이 한국 땅에서 와서 죽었는데 그 여권들이 한국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한국에서 죽게 해주시오. 한국에서 묻혀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의 요구야. 그런데 유엔 본부가 없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기는 부잣집들만 사는 데야, 미국 땅은. 거기는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유엔 본부는 거기다 놔도 어림잡는. 이 양반들이 죽은 영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피 흘린 자리고 죽은 자리가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내 일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부모님이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 공동묘지에 가 있는 사람 내 것이지 유엔본부라는 저기 딴 데가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우리 땅에만 자랑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자랑할 거 아니야. 필연적으로 한국 땅은 유엔군이 와서 이 땅에서 15만 1,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네? 생명을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3대 총재할 적에 거기서 만났어.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기 이거 유엔 기구가 여기 들어올 때 아닙니다. 한국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긴 유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엔 본부를 거기다 세우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네? 모르고 있어. 그냥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명분을 세워야 돼. 명분이 뭐냐? 우리 땅이 좋으니까 우리 땅에 세웁시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이지. 유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를 6개월 동안에 기한을 줄 테니까 6개월 이내에 한번 왔다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땅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한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혈맹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지. 한국이 좋으니까 아름다운 땅이니까 또 비무장되니까 그거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일 거예요. 저희가 절대 그냥 해달라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둘째 번호는 우리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생명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일본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목숨을 바쳐갖고서는 받는 것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국민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거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자신있게 하려야 된다. 족보가 거기에 군인 같다는 족보가 필요해? 아니야. 그거는 노무자 얘기라는 거야. 노무자. 여러분들은 노무자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김정관이 할 수가 있어. 이상.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잘 앗아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족보가 있을 수가 있어. 생명 없어졌는데 어떻게 족보가 있어요? 그 당시에 18살, 19살, 20살 먹은 사람들이 무슨 족보를 따져 거기서 없어버렸는데 불질러버렸는데 일본에서 그거 따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들은 이미 총동원령 내릴 때 이미 우리 목숨까지도 다 뺏어가고 족보까지도 다 뺏어가고 멍땅 없이 버렸어.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냐? 한국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나는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그 일을 만들어 드리겠다. 네? 여러분들만 할 게 아니야. 한국인 전체에게 나는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일본이 한국과 통역을 맺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통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왜?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기구야, 우리가. 네? 우리를 함께 하려면, 한국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돼. 깨끗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가슴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손을 벌릴 수 없잖아. 네? 나쁜 놈들이 어떻게 손을 준다고 해도 못 받아, 그걸. 그러니까 돈을 내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내가 윤석열 캠프하고 딴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이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야. 아니 마누라가 이런 구조를 구한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기입니다. 망신스럽지 않아요? 네? 왜? 아니 주변에서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대장부가 말이야. 집에서 뭐 마누라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그 기가 꺾여갖고 말도 못하고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기는 당당해야 돼. 정치인은 당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라는 자들이 인물이 못 되는 거야. 아니 오직 하면 뭐 모자라고 편지 한 통 갖고 지랄더라고 이런 게 어디냐고 말이야. 에? 그건 정치인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 망신스럽다고. 내가 어떤 날이 전화가 왔어. 아니 김총재님, 그거 어떻습니까? 야야 그게 정치인입니까? 그래 거지 같은 새끼들하고 무슨 얘기가 되냐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 여당 야당 다 그렇다. 정치들이 돈이지. 그게 무슨 뭐 정치단체야? 나는 그 정치단체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 유튜브 요사이 유튜브에 내가 그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옛날에 의열단이 있었어. 여기 부산의 의열단장이 누구냐? 김태경 선생이야. 알겠어요? 네? 저 양반이 좀, 나 연세가 높잖아. 높은데 하기 때문에 그 의열단장이야. 알겠죠? 네? 내 조용해. 이번에 그 일을 윤석열 시험을 한동훈 시험을 이게 장애가 되면은 내가 팔씨름할 거야. 팔씨름해서 절대로 김종관한테 죽는 법이 없어.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세계 12위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해, 우리나라를. 그런데 기가 죽은 리가 없어. 우리나라들이. 뭐든지 1등할 수가 있어. 나는 1등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는 하이클래스를 놀자니 하이클래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위치에 가자.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 기구에 당당한 여러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은 나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것을 세계 각국에 다 보내는 거야. 논문을 보내려고. 보내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살리자. 일본을 살리자. 그 내가 친일파야? 아니야. 왜 친일파가 아니냐? 2천도를 얘기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2천도를. 우리 대원들이 다 밤낮을 연구를 해가지고 뽑아낸 거야. 국방비로 우리가 들어간 돈이 2천조야. 남북 분단이 때문에. 그 2천조를 내놔야 돼. 일본에서 내놔야 돼. 그러면 1,000만 명이 죽었어.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그거 내놔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하고
아주 동네 어디 가서 같이 오시는 분 중에 아주 열렬한 분들이 많아. 그거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자금력은 하나님께서도 넉넉하게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는 눈치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모두가 다 이길 수가 있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 함께 시키면 그걸 내가 믿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나가서 일을 해. 아무도 없어. 나는 내가 부르짖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생각을 했어. 왜? 끌려를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낸단 말이야. 해내.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양 미달이거든. 김종인가 한양 미달이에요. 그게 머리가 좋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상처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쏴죽인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공포에 시달려갖고 지금 흥이 끄고 사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뭉칩시다. 네, 처음도 뭉치고, 두 번째로 뭉치고, 세 번째로 뭉칩시다. 하나, 뭉칩시다. 자, 똑같이 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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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칩시다.